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싱글 남자입니다. 작은 편의점과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5층짜리 빌라 건물과 하시던 세탁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를 임대를 놓았지만 다른 사람 손에 변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기술을 배워가며 세탁소를 제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매출은 좋지 않았고 퇴직금과 모아놓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세탁소 옆 상가에 편의점을 내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셨던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다른 창업자분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가 근처 빌라였기에 원룸들도 월세로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저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 고향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큰 형님의 딸인 여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형님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대학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금은 형제들끼리 조금씩 모아서 보태주고 있는데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룸을 하고 있던 것이 생각나서 좀 저렴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큰 형님이라는 분의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하기도 하고 저랑도 너무 친한 친구 사이이기에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언제 이사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다며 조카랑 일정 상의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데도 정말 이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의 여조카였습니다. 너무 고맙다며 인사도 드릴 겸 이사갈 곳과 날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한 친구이기에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단 도와준다고 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 안에는 빈 방이 없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대신에 현재 제가 이것저것 넣어두고 창고로 쓰고 있던 옥탑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도 월세를 주었지만 너무 낡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요즘 옥탑방은 월세가 잘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창고로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옥탑에 있던 짐들은 정리를 하고 도배랑 장판 화장실도 일부 고쳐서 살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가끔 전화 세입자들이 올라와서 담배를 피우고 간다거나 빨래를 널거나 지인들과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해서 어수선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에어컨도 새 것으로 넣어줄 테니 여름 덥지 않을 거고 보일러는 빵빵해서 겨울에도 안 추울 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며 계속 인사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옥탑을 가려면 주인집 계단에 있는 별도의 현관문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니 안전한 것 같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월세방을 비워주는 날이 생각보다 촉박하였고 2주 정도 제 집에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옥탑방 정리 및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저녁에 옥상에서 같이 바베큐 해먹고 하니 딸 같기도 하고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외동아들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항상 집안은 조용하고 외로웠는데 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더라고요. 그리고 옥탑방이 다 준비된 이후에는 이사를 갔습니다. 다만 아가씨이다 보니 옷이며 액세서리에 짐들이 많았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계절 옷이나 짐들 일부는 제 집에 두고 갔습니다. 어차피 저는 집에 빈 방도 많고 당장 생활하면서 쓰지도 않는 것들을 옆에 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조금 더 넓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좋기도 하고요.
다만 가끔씩 자기 짐에서 필요한 것들 가지려 아무 때나 집에 찾아옵니다. 뭐 가져갈 것도 없고 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정말 아무 때나 막 들어와서 다소 당황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다 벗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폰은 누르고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까먹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벽이 없이 지낼 만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니 요새는 삼촌이라고 불렸다가 오빠라고 불렸다가 급할 때는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옥탑방 아가씨라고 불렸습니다. 친구의 조카라고 부르기도 불편하고 이름 부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도 어리기도 하지만 친동생처럼 지내던 녀석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게다가 한 달 뒤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고 재수씨가 될 분 뱃속에는 아기도 있었는데 그냥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 6발인까지 다 보고 집에 왔습니다. 손님도 받아야 했고 어른들도 계셨기에 술을 마시지 못했는데 집에 오니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집에 먹을 게 얼마나 잘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언제 시켜 먹고 남겨둔 지 기억도 안 나는 치킨을 꺼내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술을 다 마시고 나서 편의점으로 가서는 소주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해야 되는 냉동식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기한 1분만 지나도 폐기해야 됩니다. 팔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엔 아까운 음식들이라 자주 가져와 제가 먹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옥탑방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창문으로 편의점을 가는 것을 보았는데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온 것 같았습니다. 다크서클에다가 수척해진 얼굴과 술 냄새에 짠해 보였는지 집으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주도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거의 먹지 않은 냉장고 치킨에 여러 번 쌓인 소주를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속 버린다며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참치김치찌개로 끓여준다면서 밥이라도 먹고 마시라며 냄비를 찾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우면서 어디를 다녀오는지 알고 있었기에 왜 그러냐고 묻지 않은 채 그냥 저한테 힘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찌개와 밥을 차려주고 나서는 맛있게 먹으라고 하면서 옥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들어오는 소리는 들었는데 술이 거의 만취가 돼서 식탁에서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실 줄 알았다면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잠을 깼는데 옷도 다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옥탑방 아가씨도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화들짝 일어나자 머리는 안 아프냐며 옥탑방 아가씨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며 옥탑방 아가씨라고 불렸더니 기억 못하는 거 맞다면서 기억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토한 이불과 옷도 있었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술 때문에 힘들어 저를 물, 약 등 온갖 심부름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며 속상해하는 옥탑방 아가씨도 동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면서 친절하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저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친구이지만 자기랑 나이 차이가 7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서 요즘에는 띠동갑도 사귀는 시대라며 저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좋다며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가 집에 들어오면서 나도 덕분에 좋은 에너지도 나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사귀자고 손가락 도장까지 찍고 꼭 기억하라는 옥탑방 아가씨 말에 제가 꼭 기억할 수 있다며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조카랑 사귀기로 했다며 통화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폰을 보니 친구의 부재중 전화가 엄청 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자에 내일 첫 차 타고 올라올 거라며 도망가지 말고 딱 기다리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밤에 남녀의 그런 뜨거운 시간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적나라하게 찍혀있는 영상 때문에 변명할 소지가 없었습니다. 왜 찍었냐고 물었더니 솔직하게 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후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것 같아서 그 후로는 모든 것을 다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아침이 좀 지나서 친구가 집에 왔고 보자마자 주먹질을 하는데 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옥탑방 아가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시끌시끌한 소리에 내려와서는 친구를 말리더니 본인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라며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할 거냐고 하는 친구 말에 연상의 남자친구가 생긴 것뿐이고 자기랑 7살 차이인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업이 있고 사지 멀쩡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지 혼자 씩씩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겠다며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내려간다길래 올라왔는데 하루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며 간다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심에 간단히 중국 요리 시켜서 해장을 하고 저녁에 옥상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다 같이 고기에 술을 마시는데 여자친구가 어제 술 많이 먹었다면서 오늘은 조금만 마시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제발 자기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최소한 적응할 때까지는 참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저 때는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여자친구는 졸업 및 취업을 하였고 뱃속에 아이도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도 합니다. 친구가 이제 자기가 윗사람이라며 깍듯이 모시라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면서 마음적으로 외롭고 많이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통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한 것 같아서 왠지 하늘에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습니다. 아마 많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살아계실 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